요즘 건강 프로그램 많이 보시죠? TV에서 이런 증상 있으면 위험합니다 하면 저절로 내 몸을 만져보게 됩니다. 머리가 조금 아프면 뇌졸중 전조 증상, 가슴이 답답하면 심장이 문제, 병원 가면 이상 없어요 하는데 집에 오면 또 불안합니다. 60대 김순자 씨도 그랬습니다. 3개월 동안 5군데 병원을 다녔지만 검사는 모두 정상. 그런데 왜 자꾸 아픈 것만 같을까요? 오늘은 우리 세대가 꼭 알아야 할 건강염려증과 진짜 건강관리의 차이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건강염려증.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합니다. 병은 없는데 병이 있다고 계속 걱정하는 상태. 이런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몸 상태부터 확인하신다. 건강 프로그램 보고 나면 꼭 그 증상이 있는 것 같다. 자녀한테 전화해서 엄마 이런 증상 있는데 큰일 아니겠지? 를 반복한다. 병원 검사는 정상인데도 마음이 안 놓인다. 약국에 가서 약사님께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한다. 이게 바로 건강염려증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불안하면 진짜로 몸이 아파집니다. 걱정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그러면 역시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우리 세대가 특히 건강염려증에 취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예전엔 아프면 병원 가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TV 건강 프로그램, 유튜브, 자녀들이 보내주는 카톡 기사, 이 증상 놓치면 큰일, 40대부터 조심해야 할 암 신호,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걸 봅니다. 보면 볼수록 불안해집니다. 둘째, 주변 이야기가 무섭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멀쩡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대. 우리 동네 누구는 아무 증상 없다가 안말기였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내 몸의 작은 신호도 다 큰 병의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배우자랑 둘이 있거나 혼자 계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내 몸에만 신경이 쓰입니다. 아까 그 통증 아직도 있나? 어제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건강염려증과 올바른 건강관리 어떻게 다를까요? 쉽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건강염려증은 매일 아침 몸 체크를 합니다. 올바른 건강관리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건강염려증은 혹시 큰 병인가 하고 걱정합니다. 올바른 건강관리는 이상 있으면 의사가 말해주겠지 하고 믿습니다. 건강염려증은 증상 하나에 5군데 병원을 다닙니다. 올바른 건강관리는 한 병원 주치의와 꾸준히 상담합니다. 건강염려증은 TV 보고 바로 불안해집니다. 올바른 건강관리는 내 몸 상태는 나와 의사만 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염려증은 검색하고 또 검색합니다. 올바른 건강관리는 궁금하면 다음 진료 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건강염려증인 경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약간 무겁다. TV에서 본 뇌졸중 전조 증상이 생각난다. 혈압 재보고 자녀한테 전화하고 인터넷에 머리 무거운 증상 검색한다. 뇌졸중, 뇌종양 가능성 글 보고 더 불안해진다.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한다. 올바른 건강관리인 경우입니다. 아침에 머리가 약간 무겁다. 어제 잠을 좀 설쳤네. 물 마시고 가볍게 산책한다. 저녁까지 괜찮아진다. 만약 며칠 계속되면 병원 예약한다. 차이가 보이시죠? 진짜 건강관리는 몸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몸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정보 하루 한 번만 보기입니다. TV 건강 프로그램 하루에 한 프로그램만 보세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7시 뉴스 한 번, 그 이상은 보지 않기. 정보가 많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몸에 이상 신호가 있으면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기입니다. 머리가 아프다, 속이 불편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증상이 며칠 계속되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며칠째 계속됩니다 하고 정확히 말씀드리세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고 필요하면 검사를 권하실 겁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밤새 걱정하는 것보다 병원 한 번 가는 게 100배 낫습니다. 세 번째, 주치의 한 분만 정하기입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지 마시고 동네 병원 중 선생님 한 분만 정하세요. 그 선생님께 내 몸 상태를 계속 말씀드리고 검사도 그분 지시대로만 받으세요. 여러 병원 다니면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네 번째, 몸보다 생활에 집중하기입니다. 매일 몸 상태 체크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만 지키세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잠자리 들기,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먹기, 30분 걷기, 아파트 복도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5번째, 불안한 마음, 말로 꺼내기입니다. 불안은 혼자 끙끙 앓으면 커집니다. 배우자한테, 자녀한테, 친구한테 말씀하세요.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주변에 말하기 어려우시면 보건소 무료 상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엔 꼭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정상이라는데도 한 달 이상 불안이 계속될 때, 하루 대부분을 건강 걱정으로 보낼 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할 때, 가족 모임이나 친구 만남도 안 나갈 때, 차라리 빨리 검사해서 병 있으면 있는 대로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가듯이 마음이 힘들면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무섭지 않습니다. 요즘은 60대에서 70대 어르신들도 많이 가십니다. 약 한두 알로 불안이 줄고 잠도 잘 오고 일상이 편해집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세대 참 많이 견뎌왔습니다. 전쟁도 겪고 가난도 이겨내고 자식 키우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는 내 몸을 의심할 게 아니라 내 몸을 믿고 칭찬해 줄 때입니다. 여기까지 잘 견뎌줘서 고마워. 오늘도 잘하고 있어. 건강은 걱정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차분한 관리와 나를 믿어주는 마음으로 지켜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옆에 계신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